저희가 새로운 코너가 생겼죠. 맞습니다. 무슨 코너죠? 이사돌. 이사돌에서는 패치를 하거나 컴백이 너무 늦어지는 아이돌들에 맞습니다. 대해서 파헤쳐 볼 건데요. 첫 번째 순서로 뉴이스트를 저희가 벌써 슬퍼. 뉴이스트는 일단 계약 종료가 되었죠. 맞습니다. 플레디스에서 계약을 종료하고 해체를 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했나요? 이게 너무 애매해요. 다른 데서 뉴이스트의 이름을 써서 나올 수도 있겠다. 혹은 언젠가는 플레디스에서 그 IP를 가지고 컴백을 시킬 수도 있겠다. 또 하이브에 두 분 남아 계시잖아요. 네. 미녀님이랑 백호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죠, 작년에.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잘 되나 싶었더니 뉴이스트의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보면서 그리고 뉴이스트를 한번 추억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고요. 자, 그럼 시간 네. 여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죠. 멤버분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멤버가 총 5명이에요. 김종현, JR. JR 무슨 뜻이죠? 글쎄요. 주니어 로얄로 알고 있어요. 아 진짜? 곽아론, 맏형이죠. 네. 굉장한 뇌생남으로. 아론님 제외하고는 다 95년생으로 알고 있고요. 백호, 강동훈님, 황민현님, 최민기, 렌이라는 활동명을 가지고 계시고 총 5명 멤버 이루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네. 백호 좋아하시잖아요. 저 강동훈님 최애. 어우, 푸들 때부터. 저는 픽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네, 좀 이 얘기는 뒤에- 뒤에서 하도록 하죠. 네. 네, 뉴이스트의 시작은 2012년 페이스로 데뷔를 하셨죠. 터져나오는 잭팟 누가 뭘 알건 so what 이게 너와 나의 차이라고 요즘에 너무 유행인 곡이잖아요. 틱톡 음악이랑 리스에서 많이 쓰이는 네. 페이스 2배속 맞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모두 다 잭팟으로 알고 있죠. 네, 잭팟으로 알고 있는 그거. 뉴이스트의 페이스가 데뷔곡으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때 신인상도 받고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이게 신나는 댄스 음악이기도 하고 보컬이 되게 보이는 음악이잖아요. 맞아요. 또 백호님의 별명이 그거잖아요. 등치는 머슴인데 목소리 아, 선녀라고. 네네. 딱 그거를 잘 보여주는 손색 없는 데뷔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페이스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뭐 학교 폭력을 다룬 그런 뮤직비디오긴 한데 학교 폭력을 하는 당사자들을 잘 보면 다 세븐틴이에요. 터져나오는 잭팟 멈출 때까지 can't stop 꼭 깨져봐야 아픈 줄 알아 그 세븐틴 데뷔 전인 모습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캐럿분들이 네. 소소하게 세븐틴의 어렸을 때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멤버분들이 화려해요. 맞아요. 네.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또 이때부터 플레디스의 장발 사랑이 시작이 됐습니다. 머리 긴 멤무로 유명하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페이스가 나오고 네. 액션이 나왔습니다. 이름을 외치고 있잖아 세상이 기다린 건 너라 페이스 때의 느낌을 좀 그대로 가져간 느낌이었어요.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에서 이제 굉장한 댄스가 또 네. 추가됐죠. 사실 그리고 액션을 제가 별로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어서 엄청 기억에 남는 곡은 아닌데 팬분들이 네.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이 시대에 다 또 이뻤잖아요. 네. 얼마나 또 뽀송뽀송해요. 자, 이 다음에 드디어 뉴이스트의 대중적인 첫 번째 곡? 그쵸, 첫 번째 곡이고 역주행도 여러 번 했었고 맞아요. 역주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보세요는. 맞습니다. 네. 보세요 밥은 먹었니 어디서 뭐 하는지 까지 앞에서 베이스, 액션, 막 두구두구 빵빵 이렇게 네. 때리는 음악들을 했다면 액션은 이제 살짝 애절해졌어요. 그쵸. 이게 잔잔한 멜로디에 네. 조금 느릿느릿한 템포. 네, 그다음에 가사가 진짜 슬퍼요. 약간 찌질한 느낌. 이제 이게 상대방이 바람 펴가지고 전화 안 받는 가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실화래요. 어우, 정말요? 네. 작사가님의? 네, 얼마나 슬퍼요 또. 이 곡이 데뷔종분들이 기억하는 뉴이스트의 대표곡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때 러브분들의 그 응원법이 엄청났어요. 네. 러브분들이 초반분들 거의 같이 불렀다. 보세요 안무랑 코디도 진짜 미쳤어요. 너무 헤매고 다 맞아요. 맞다. 또 시작할 때 미녀님이 앉아가지고 여자분이 딱 앞에 있는데 네. 딱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서로 엇갈리는. 맞아. 약간 뮤지컬처럼 네. 했던 거 기억이 난다. 그 기억나시죠? 노래가. 네. I'll be there wherever you are I'll be there 여보세요 이런 대단한 노래를 내고 그 다음에 낸 게 하필 잠꼬대예요. 아니, 그 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전코대를 당시에 봤거든요. 네. 근데 팬분들이 조금 부끄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음악 중에 하나 아니지 않을까? 처음에 코 고는 소리가 나와.
맞아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뭘까? 여보세요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거랑 이어지는 뭔가라고 했는데 옷부터가 휘황찬란해요. 장난꾸러기 컨셉으로 나온 거죠? 이때 사실 온갖 네온 컬러를 다 썼잖아요. 맞아요. 문명특급에서 해주신 얘기인데 오렌지 캐러멜 코디분이래요. 아로님께서 네. 난자꾸 거꾸로 할 때 네. 가면에 마이크 위에 붙여가지고 난자꾸 거꾸로 이렇게 하시는 분. 거꾸로 현실과는 거꾸로 그것도 참 충격적이었고 미녀님이 이 어린 나이에 치고를 이렇게 까면서 그녀가 웃고 있잖아. 아, 그 부분이 있어. 문신을 맞아요. 또 했다, 거기다가. 문신이를 그 몸에 그려도 되는 펜이었대요. 그게. 아, 이렇게 까잖아, 여기를. 맞아요. 아니, 여기 진짜 러브분들의 추억이 담긴 곡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흑역사라고 하기에는 귀여웠다. 맞다. 그 시대에는 멋있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잠꼬대로 중국 활동도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노래가 굿바이바이입니다. 네. Goodbye baby goodbye baby 너 없이 매일 눈 감아도 굿바이바이에서 잠꼬대의 실패를 딛고 실패라니요. 방황을. 방황, 잠깐 방황을 했다가 네. 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굿바이바이. 노래 좋아요. 맞아요. 이때 또 정규로 나와서 드디어 뉴이스트의 정규가 나왔는데 이때 이후로 정규가 7년 동안 안 나올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플레디스의 문제인가요? 네. 솔직히 플레디스의 1호 보이그룹 아닙니까? 맞아요. 1호 보이그룹이면 그 정도로 챙겨줘야 되지 않나요? 많이 챙겨줬어야지. 근데 별로 그렇게 챙김을 받은 느낌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맞아요. 사실 뉴이스트가. 굿바이바이도 정말 좋은 노래죠. 네. 진짜 딱 당시 감성에 이 여보세요의 댄디함 이걸 우린 이면 맛을 봤어. 수트 딱 입고. 맞아요. 네. 그게 어울린다는 걸 이제 안 거지. 그 여보세요에 이렇게 발재간 돌리는 안무가 있어요. 있어요. 그거를 살짝 비슷한 듯 다른 테이스트로 좀 더 남성스럽게 가져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굿바이바이는. 안무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결이 간다. 네, 그래서 굿바이바이는 정말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아, 좋아요. 약간 신나기도 하면서. 네, 이때까지 해서 이제 원래 뉴이스트가 이때까지 나침반 세계관이 있었어요. 나침반 세계관이요? 네, 뭐 동서남북 같은 건가요? 동서남북도 아니고 무슨 동남쪽 막 이런 쪽으로 해서 다섯 명이니까. 애매하게 세계관이 있었는데 이때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세계관이 네, 마무리가 그 돼요. 이후에서도 쭉 이 나침반 세계관은 이어가는 것 같아요. 메인으로 가져왔던 세계관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근데 제목이 굿바이바이야. 살짝 불안하죠. 안녕녕. 근데 이게 진짜 노래 제목을 따라간다고 네. 이때부터 일본에 갔어요. 다른 그룹들과 함께 유이스트도 간 거죠? 네, 이때 또 한참 일본 시장을 탐내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맞아요. 그 시기에 넘어갔는데 다른 분들도 정말 이때 많이 가셔서 활동 많이 하셨죠. 해외 팬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건 좋은데 네. 이때 뉴이스트는 살짝 과했어요. 아, 국내 활동을 거의 스탑을 하고 네. 일본으로 가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러브분들이 좀 슬펐다. 그러니까 왜 굿바이바이냐고 제목이.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일본 가서 사실 활동이 네. 그렇게 잘 된 편도 아니었어요. 아이고. 거의 라이브 하우스 위주로 이제 공연을 하시면서 첫 번째 노래가 샤랄랄라 링인가? 있어. 샤랄라링 원더링 베이비 tak한 나를 고독한 EP 싱글을 2개를 내고 앨범을 하나 냈죠. 네. 근데 샤랄랄라 링이 네. 노래가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나나나 나미다는 좋았다.君が教えてくれた愛だから僕がい 그 여보세요랑 굿바이바이의 그 뒤에 테이스트를 이어가는 듯한 느낌의 노래였어서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또 이때 또 차별 같은 게 좀 많았어요. 차별이요? 국내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일본에서 이제 프로모션 활동을 하는데 네. 이때 악수의 그런 게 네. 정말 국내와 비교도 안 되게 후했죠, 팬 서비스가.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국내 팬들은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을 것 어. 같다. 그 다음에 나온 앨범의 타이틀곡이 아메노치 AN이라는 비온 뒤에 영원하자는 그런 誰よりも好きだよいつだって好きだよ雨雲よ消えて光届け 가사가 진짜 주옥 같아요. 거의 순정 만화 같은 가사를 네.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앨범까지 내고 일본의 활동을 마무리를 한 거네요? 그렇긴 한데 네. 일본에서 금이 환영 받으면서 돌아오면 모르겠는데 이때 또 한창 굿바이바이로 팬을 한창 끌어모은 시점에서 일본 활동을 너무 오래 했다. 2년을 했다. 막 진짜 오래 했네요. 그 중간에 노래도 하나 내긴 했는데 네. 아임 배드 아이베드.
내가 정말 미쳤었나봐 그렇게 너를 보내고 국내 활동 안 했다. 국내 활동이 없었던 거네요. 맞다. 네. 제목도 아임패드다. 나빴다. 그리고 일본 활동을 종료하고 국내로 돌아옵니다. 국내로 돌아와서 나온 노래 미쳤죠. 여왕의 기사. 네. 주도 알켜도 yeah, 날 기사가 되어 슬픔에서 구해낼 거야 여왕의 기사 엄청 펑키한 신스팝이죠. 맞습니다. 이때부터 여왕과 기사의 세계관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 앨범 좋아해요. 그리고 뉴이스트 전에 들었던 사운드랑 좀 많이 달라진 느낌? 맞습니다. 네. 진짜 미쳐버렸어요. 이때부터 그 유명한 개범주 프로듀서랑 같이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백호님이 작곡이랑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 쪽에도 아무래도 그 재능이 있으시겠죠? 여왕의 기사 또 만화가 있잖아요. 네. 그 만화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걸 노래로 풀어낸 게 여왕의 기사였어요. 여왕이 사랑에 빠지면 봄이 온다. 미쳐버려. 서정적이야. 그럼요. 너무 서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여왕이 사라졌어요. 봄이 안 오면 겨울이잖아요. 맞아. 그 뮤직비디오에서 계속 겨울만 나오지. 계속 눈이 와요. 맞아요. 속의 햇살로 널 다시 그래서 이 뒤의 내용이 전부 다 이제 여왕을 기다리거나 네. 찾는 기사들의 내용으로 꽉 네.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렛님이 여왕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아무리 험한 숲이라도 머리가 여기까지 길어가지고. 맞아. 근데 너무 빨리. 이쁘잖아요, 또. 맞아. 여왕의 정체가 뭐죠? 여왕은 러브입니다. 아, 러브분들이 러브분들. 여왕인 걸로 팬들이. 맞습니다. 네. 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면 뉴이스트에게 봄이 온다는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팬들 입장에서도 되게 재밌는 세계관이기도 하고.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세계관에 내가 등장하는데 어떻게 몰입을 안 해요? 여왕이 사라졌는데 기사들은 편하게 이제 있는 쪽을 택하냐 아니면 여왕을 네. 찾으러 모험을 떠나냐를 선택하는 세계관이에요. 네. 여기 때 기사 같은 복장하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중세 시대에 그런 아주 휘황찬란한 옷들을 입고 와서 가사도 지금 보면 진짜 오글거려요. 그래요. 근데 이거를 보컬로 다 때웠다. 사실 이런 컨셉을 할 수 있는 게 뉴이스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얼굴의 합이 순정 만화예요. 이게 선이 비슷비슷한데도 조금씩 생김새가 다르죠. 저 반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네. 얼굴의 선은 다 달라요. 캐릭터도 다 달라요. 장르도 다 달라요. 베코와 렌. 다르죠. 네, 다르죠. 이 중간에 아론이 껴있어도 달라요. 하지만 5명이 한꺼번에 있으면 이게 또 어울리기 시작을 해요. 네. 근데 또 이게 흔히 역할앤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죠? 역할앤물이라고요? 네. 그 여자 주인공 1명에 남자 주인공 여러 명 있는 네. 그런 물에서 네. 그 모든 주인공들을 한 그룹에 담아낸 것 같은 그런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네요. 이때부터 그러면 여왕의 기사 세계관으로 다음 앨범도 발매를 한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노래가 러브 페인트예요. 러브 페인트. 슬프도록 빛이 나는요 수억 개의 새 네, 러브 페인트가 진짜 아까운 앨범이죠. 왜 아까워요? 노래가 진짜 좋아요. 렛님이 또 네. 핑크색 머리를 아주 그냥 그 네. 전에 장발에 이어서 달빛으로 가득히 또 이러면 여왕이 아니냐. 하지만 여왕은 네. 러브님들입니다. 이때가 딱 그때인 걸로 기억을 해요. 네. 팬사인회 미달. 네, 노래가 이렇게나 좋은데 네.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러브님들의 그 함성 소리랑 응원법 네. 이런 것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때가 진짜 플레디스에서 일본 활동을 하면서 팬들을 다 놓쳤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때가 보이그룹의 어떻게 보면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보이그룹의 황금기이기도 했고 이미 새로 치고 올라오는 애들은 너무 많은데 네. 뉴이스트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타이밍에서 너무 좋은 노래들을 만나버린 거예요. 맞아요. 너무 슬프죠. 근데 이 기사 세계관에서 음악들이 엄청나게 세련됐어요. 참 그 이 스트링들과 스트링 반주들과 이 현악기들 맞아요. 뭐 웅장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스타일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때 저는 사실 비주얼적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네. 민현님이 네. 기사 세계관부터 무슨 각성을 했어요, 갑자기. 너무 청순해졌어요, 갑자기. 청순해졌다. 네. 여기 앞에 그 대학가 앞으로 와. 한잔 하면서 마시자. 먹자.
사실 보이그룹 안에서 청순루를 가져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미녀님이 유명하죠. 진짜, 네. 그리고 나서 너무 슬프게도 이때 이후로 활동이 없습니다. 아니 음악 활동도 몇 년 동안 없는 거고. 기사 세계관에 이렇게 펼쳐놓고 활동을 안 해요. 팬들은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 죽겠는데. 근데 이제 플래시디스 입장에서도 네. 반응이 없으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거겠죠? 이때 사실 시기적으로 세븐틴이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사 세계관을 마무리 못한 채로 활동을 계속 쉬고 있는 와중에 비보가 네. 들려와요. 어떤 비보? 프로듀스 101 시즌2의 뉴이스트 멤버들이 예고편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레디스 염성입니다. 뉴이스트? 뭐야, 활동을 다 했었던. 와 이때 엄청난 반가움과 오잉하는 약간 의문점이 같이 있었던 시기였죠. 네. 사실 뉴이스트가 페이스 때부터 뭐 여보세요 같은 이제 말도 안 되는 명곡도 있고 잘 되고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이때 위기다라는 거를 이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충격이었죠. 네, 러브 페인트도 노래가 좋은 건 알았지만 뭐 그런 뒷사정이 있었을지는 전혀 몰랐던 상태였고 그리고 다 나왔잖아요. 아로님을 제외하고 그 부상 때문에. 네, 다리 부상 때문에 참가를 못하시고 아로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네 분이 전부 다 나오셨어요. 원래는 아로님도 나오시려고 했다고 얘기 듣는데. 맞습니다. 네. 진짜 다리 부상만 아니었으면 다 나오셨을 텐데 근데 다 나오셔도 좀 슬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미녀님이 여기서 데뷔를 하십니다. 또 이제 또 짚고 넘어가자면 원래는 백호님도 들어가야죠. 그쵸. 8인가 7인가 하셔서 네. 워너원 멤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고 네. 백호님은 이제 뉴이스트 W로 활동을 하시게 되죠. 이때 이제 팬덤이 엄청났어요. 그럼요. 이전에 거는 뭐 말도 안 돼요. 뭐 음. 페이스 잘 나갔다 뭐 이런 거는 진짜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로듀스 101에서 우리 또 JR님, 네. 종현님이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딱 보여주시고 제가 뉴이스트라는 그룹에서도 리더예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려고요. 정말 안 될 텐데? 못 하던데? 저는 그 얘기를 다시 바꿔놓을 거예요. 정반대로. 그다음에 또 렌님이 그렇게 웃길 수가 없었어요. 또 무대에선 프로잖아요. 네. 괜히 짬바가 그 매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네. 또 백호님의 열어줘. 열어줘. 말을 어떻게 안 해요 이거를. 열어줘. 어른 섹시. 산적 섹시. 산적 섹시. 이 산적 섹시를 이렇게 품고 이런 와중에 네. 민현님께서 네. 네버에서 포텐을 터뜨리셨죠. 여왕의 기사 러브페인트에서 우리만 알고 있던 그 청순함을 갑자기 퍼뜨렸어요. 그래서 정말 맞는 옷을 귀신같이 찾아서 입었다. 너무 좋았습니다. 또 네버 팀이 잘 된 사람들이 많았죠. 한 명 빼고 다 다 됐죠. 됐죠. 매니아님이 되게 성공적으로 프로듀스에서 이제 발탁이 돼? 발탁을 하셔서 장원급제하시고 워너원이 되셨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좋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년인가 그동안 이제 완전체 네. 활동을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2년 동안 뉴이스트 W로 나왔는데 세계관이 미쳤어요. W 뜻이 뭐죠? 뉴이스트 W가 네. 웨이팅, 웨이팅. 난 너를 기다리겠다. 웨이팅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뭐 네. 기다리고 있다는 뜻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뉴이스트 W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뉴이스트 W의 세계관은 민현님은 평행 세계로 간 거예요. 워너원이라는 평행세계로. 네, 평행 세계로 가서 워너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왕을 찾고 있다. 네. 거기서 이제 팬분들 많이 알게 하셔서 네. 진짜 뭐 러브분들을 데려오셨으니 여왕을 찾으러 나가셨다. 네. 그리고 그동안 뉴이스트 W로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활동이 겹친 적도 있나요? 겹친 적이 있죠. 네. 근데 또 굿바이바이 이전의 분들을 고대 러브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시즌이 바뀐 것 같기는 해요. 네. 러브분들이 살짝 시즌 1, 시즌 2가 있는 느낌인데 네. 고대 러브
러브분들이 페이스부터 굿바이바이까지 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러브분들이 뉴이스트 W라는 프로듀스 101으로 입덕이 되신 분들을 칭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입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이 비주얼적으로 되게 완성된 아이돌들이고 네. 음악도 미드막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뉴이스트 W부터 제대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이때 덕질을 할 때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네. 이제 뉴이스트 노래가 나오고 세계관이 나오는데 이미 세계관이 뉴이스트 때부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치. 할 게 너무 많아. 볼 것도 너무 많고. 그러고 나서 이제 노래가 나왔어요. Where You At. Where you at? 맞아요. 진짜 뉴이스트 W의 노래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너무 좋아요. 다 기억이 나고 네. 그 비트, 그다음 멜로디까지 다 기억이 나요. 네, 이게 백호님이 작곡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네. 그 뉴이스트 멤버들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멤버일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 정말 찰떡 같은 포인트들을 찾아서 파트 분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진짜 뉴블 활동을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뉴이스트만의 음악 색깔? 구축을 했죠. 네, 제대로 확실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웨이유엣에서 이제 살짝 이제 우리 이런 노래 할 거다라는 걸 딱 보여줬으면 그 다음에 나온 노래가 데자부예요. 강약의 조절이 기가 막히죠. 데자부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렌님 같은 캐릭터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노래라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이게 중간에 가사도 없고 우밖에 없어요. 가사가 우 하면서 걸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렌님이 그 중성적인 매력을 이제 뿜뿜하면서 발자국 소리가 났던 것 같아. 네, 그 맛이 쉽게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 다음에 뉴이스트를 프로듀로 아셨던 분들이 아론님을 잘 모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출연은 안 하셨으니까. 네, 근데 데자부에서 기억을 걷는 이곳에 그 부분의 파트가 아론님이에요. 이때 원샷이 잡히는데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요. 갑자기 조용해지는 그 장면에 네. 딱 원샷이 잡히는 거지. 갑자기 기사다. 있는 곳을 차라리 날 가둬줘 데자뷰 잘생긴 기사다. 잘생긴 기사가 또 있다. 그렇게 아론님이 또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시면서 네. 원래부터 자연스럽게 하나였으니까. 네, 그렇게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앨범에 엄청난 노래들이 많아요. 이 미니 2집에 뉴이스트 W분들이 시상식이나 이런 데서 네. 되게 많이 노래를 부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까지 잘 됐는데 그럼 그때 보통 막 타이틀곡, 이전곡, 타이틀곡 막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앨범의 수록곡과 그 다음에 현재 타이틀곡까지 해서 네. 스토리를 쭉 이어서 무대 스토리를 담는 그런 시도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엄청납니다. 이때 노래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수록곡 있으신가요? 섀도우. 섀도우. 차갑고 어두운 덫에서 너를 원했던 이거 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저도 알고 있어요. 섀도우. 저 이거 연말 시상식에서 했죠. 네, 끝장이 나요. 너무 좋아요. 이게 시작할 때 이 노래 할 줄 몰랐어요. 첫 가사 나오는 순간 네. 같이 소리 질렀어요. 야. 섀도우와 데자부도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데자부 활동 다음에 헬미. 헬미. 내 모든 짙은 아픔 상처도 Baby tell me what you 재밌어요. 뉴이스트 W 앨범 제목 다 W로 시작하는 것도 네. 이거 딱딱 맞춰가지고 여기 플레이리스트에 변태가 하나 있어. 배운 변태. 세계관을 구축을 하고 앨범에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쓰는 거는 멤버들의 그것도 있었겠지만 아이디어를 분명히 줬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세계관을 구축을 하면서 네. 이거 하나로 이을 생각을 하다니요. 그렇지. 말도 안 됩니다. 헬미는 노래가 어떤가요? 헬미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백호님밖에 못 불러요. So help me 모든 말로 다 help me 나 노래방에서 한번 따라 불렀다가 네. 진짜 성내 밖으로 튀어나온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힘든 노래죠. 진짜 본인들의 목소리를 본인이 아니까 본인들만 할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네. 그다음에 또 이게 뉴이스트 W의 마지막 앨범이잖아요. 뉴이스트 W의 미니 앨범. 3집 마지막 앨범. 네, 미니 3집 마지막 앨범인데 엄청났어요. 또 말도 안 되는 노래가 이때도 또 있어요. CD 온리로 달세뇨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시상식 무대에서밖에 못 봐요. 이거. 일반적으로는 네. 그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데자부 안에도 북극성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오늘 맨날 그대로
또 미쳐버리는 발라드예요. 네, 이때는 예견된 종료였잖아요, 활동 종료. 네, 민현님께서 이제 워너원에서 네. 뉴이스트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서 활동을 마무리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활동 때부터 황민현님이 들어오신 건가요? 네, 자연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네. 이것도 참 변태처럼 돌아왔어요. 어떻게요? 팬송에나 나옵니다. 팬송. 네, 팬송은 노래 제목이라는 노래인데 노래 제목이 노래 제목이에요. 그대로 있어줘 곁에 있어줘 약간 아무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팬송이 나오고 선행 싱글이 나옵니다. 뭘까요? 민현님이 패러렐 월드를 헤매고 있는 내용을 담은 유니버스. 유니버스. 맞습니다. 넌 나의 유니버스 이게 민현님의 솔로곡이에요. 자꾸 뮤직비디오에서 막 찾으셔. 넌 절반의 my universe 민현님의 가성이 목소리가 또 너무 이쁘시잖아요. 아, 잘하시죠. 민현님의 가성이 딱 들어가서 뉴이스트의 노래가 하나가 되는 이런 또 변태 같은 세계관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타이틀곡이 빼빼. 이 노래 또 유명하지. 미쳐버렸어요. 그냥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 멤버 조합이 된 거지. 그래서 평양세계에서 기사세계관으로 다시 복귀를 하시고 여왕을 찾았다. 아, 찾았다. 뮤직비디오에 나와요, 여왕님이. 결국 여길지 몰라 수천 개의 하늘 얼굴을 이렇게 가리긴 했는데. 맞아요. 그분이 여왕이다. 아, 여왕이다. 너보다. 그 여기서도 이제 강동원님의 미칠 듯한 고음이 나오죠. 네. 성대가 여기 밖에 있어 또. 꺼내서 불러야 돼. 아니, 이거 진짜 어떻게 부르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라이브를 하시잖아요, 강동원님. 근데 또 그 와중에 네. 이제 민현님이 말도 안 되는 이쁜 가성이 합류가 되면서 더 어려워졌어. 네가 사람이라면 너에게 중독되어도 좋아 이거 춤도 되게 힘들어요. 막 무릎 꿇고 막 비비는 춤 있잖아. 미쳐버리는 거. 그때 초동을 22만 장을 찍었어요. 와. 뉴이스트의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 같은 게 있죠. 데뷔 이후 가장 오랜 기간 1위를. 저희가 8년 만에 첫 1위를 했잖아요. 완전체로. 261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다 같이 1위를 했을 때 너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또 이때 네. 또 말도 안 되는 노래들이 또 이 앨범 안에 있어요. 세뇨라는 노래가 있어요. 세뇨를? 이제는 여행을 걷고 멈추고 제자리로 난 돌아가 또 세뇨 발라드 노래예요. 네. 가창력에 자신 있는 보이그룹이라면 발라드는 하나씩 넣어줘야 된다. 있죠. 뉴이스트의 퀄리티는 남달랐다. 남다르다. 백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래퍼처럼 생겨가지고. 랜도 목소리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 아, 까당까당하죠. I'm running back to 그리고 이 앨범에 베이스라고 있어요. 베이스. 네, 이것도 미쳐버리는 거. You're my bass, bass, bass 우리 베이스도 시상식에서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것도 진짜 미쳤어. 네, 노래가- 이런 거를 이렇게 수록곡으로 두면 안 돼요. 리패키지를 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이게 왜 타이틀이 아니냐면. 타이틀은 베벳이 맞긴 해요. 네. 들어봐도. 리패키지 정도 활동을 해줘도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근데 라고- 신기하게 뉴이스트는 리패키지 활동이 없어요? 네, 플레디스가 리패키지 활동을 안 해줘요. 슬프다. 이게 만약에 다른 소속사였으면은 지금 다 했어요. 네. 한도 여왕이 있을 남았다. 때부터. 기사 세계관의 명곡들을 다 네. 풀어줘야죠. 그래서 리패키지까지 다 활동을 했을 것 같은데 리패키지 활동은 없었다. 아. 여왕의 기사 세계관은 끝이 납니다. 그럼 또 다른 세계관이 들어오나요? 또 다른 세계관이 아직까지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 이 다음에 럼미가 나왔습니다.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정말 간만에 나오는 밝은 노래? 밝은 노래라고 하면은 살짝 또 불안해. 그 정고대요? 그 선내와는 정말 다르게 네. 아주 상큼해요. 뮤비부터 아주 그냥 미쳐요. 아, 이때 음악 방송에서도 성과가 좀 있었나요? 이때 뉴이스트가 이제 잘 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랜드 슬램을 하지 못했었어요. 네.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초동으로 22만 장을 팔았는데 어떻게 그랜드 슬램을 안 해요? 페페. 네. 하지만 럼미 때 했다. 했다. 그랜드 슬램 했다. 오늘 한번 맞다. 치고 가시죠. 뉴이스트는 승승장구할 아우. 일은 없었다. 근데 사실 이거 팬들의 소원이잖아요. 그랜드 슬램 맞아요. 정도는. 그랜드 슬램을 해서 이제 또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때 이후에 플레디스가 하이브에 인수가 됩니다. 그게 큰 소식이었죠. 네, 그래서 플레디스로 되고 세븐틴 분들이 되게 잘 됐어요. 잘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래가 나오게 됐죠. 하이브발 첫 앨범 다들 기대를 많이 했죠. 그리고 나온 앨범 아민 트러블. 아민 트러블. I'm in trouble.
네, 더 녹턴의 아민 트러블이 나오게 됩니다. 네. 노래가 정말 좋아요. 음악 스타일이 약간 바뀌었어요. 세련되었어요. 네, 펑키한 게 조금 더 이제 생겼고 좀 더 미니멀한 느낌의 악기 구성이 들어갔죠. 네, 그리고 사실 이때 백호님의 의상이 자꾸 벗어. 너무 섹시해. 네, 이때부터 맞아요. 헬스를 되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이 하이브로 가면 가수들이 헬스를 열심히 하나 봐요. 이때 엄청 섹시했어요. 이때 또 뮤직비디오도 이전까지는 럼미도 좀 귀여운 느낌이었고 네. 그 앞에는 너무 판타지 색깔이고 근데 좀 현실적인 네. 무드로 돌아와서 살짝 암흑계 조직의 마피아? 마피아 같은 느낌의 그런 컨셉을 가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네, 낮밤 세계관이라고. 맞습니다. 네, 낮밤 그러죠. 세계관으로 이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규가 드디어 나와요. 와, 7년 만에 정규. 2021년에 나온 거죠. 네. 이 전에 정규 앨범이 뭐였죠? 이전에 정규 앨범이 1집이야. 아까 그때 말한 굿바바이. 네, 굿바이 바이부터 한참 뒤로 7년이 지나서 인사이드 아웃 노래가 들어있는 로맨틱 사이즈? 이건 너무했다. 너무 오랜만에 내줬어. 근데 또 그 와중에 노래도 좋아요. 맞아요. 또 이 사이에 일본에서 싱글을 하나 냈었어요. 드라이브라고. 네. 任せよ僕らどこまでも走ろう 그 드라이브가 노래가 정말 좋아서 이 노래는 왜 안 내주냐라고 했었었는데 이 앨범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너무 다행이네요. 문을 이대로 맞춰 너와 같은 속도를 타고 싶어 그래서 드라이브로 음악 활동도 몇 번 해주시고 네. 감사하죠.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으로 정말 대단한 활동을 하셨죠. 무너지는 갓브레 내 마음은 자꾸 너에게 달려가 너무 좋고 이때 이제 음악적으로는 완성이 됐고 네. 비주얼도 하나의 그림체가 된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이때 콘서트가 정말 성황리에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 나서 활동이 또 없어요. 다들 하이브로 갔다 그래서 자본력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팬분들 입장에서는. 그거와 다르게 불안감도 솔직히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들이 하이브로 이렇게 되고 나서 해체를 하셨잖아요. 정확한 활동을 하지 못한 채로. 네, 마고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활동을 종료를 하셨는데 뉴이스트는 과연 어떻게 될지 또 불안감이 있는 와중에 결국에는 10주년을 기점으로 해체를 하시게 됩니다. 마지막 앨범을 내고요. 네, 마지막 앨범 니들 앤 버블을 내시고 네. 또 안에 또 다시 봄이라는 노래가 또 그렇게 좋아요. 우리 다시는 날 보내 널 품는다 이거 발라드 곡이죠. 네, 또 네. 뉴이스트표 발라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뭐 다 검증이 돼 있잖아요. 세뇨르. 네, 있다면 막 이런 노래도 있고 네. 거기서 그 앨범 제목부터 참 의미하는 게 많았죠. 니들 앤 버블. 네. 무슨 뜻이죠? 이게 니들과 버블이에요. 10주년을 의미하고 있죠. 니들하고 이제 버블입니다. 버블이다. 10주년을 그래서 뜻한다. 네, 이제 버블을 깨고 네. 더 넓은 곳으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앨범이었어요. 뉴이스트로서는 이 봄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가 봐요. 기사 세계관에서도 봄 자체가 팬들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팬들을 위한 마지막 앨범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네, 드네요. 또 기사 세계관이 그거였잖아요. 여왕이 사랑에 빠지면 봄이 온다는 거니까 다시 봄을 기다리는 너무 슬퍼. 그렇게 맞는 거지. 다시 봄을 기다린다. 서 있을게 다시 봄이 찾아오면 여왕님들을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아로님은 인터넷 방송 하시고 백호님과 미녀님은 하이브에 계속 남으셔서 솔로 앨범 계속 내주시고 계시죠. 네. 백호님은 이미 나왔고 네. 팬클럽도 창단하셨어요. 노동을 네. 하고. 손을 잡아 당겨줘 너의 온도를 계속 느낄 수 있게 미녀님도 이제 황도 그리고 3월 앨범이 나오죠. 앨범 나오죠. 예상을 앞서가 거리 좁혀가는 너와 나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 그리고 렛님은 뮤지컬에서 네.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소속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네. 비비지 분들이랑 같은 가수 소속사더라고요. 여자친구의 그 연이 네. 있었나 봐요. 그리고 종현님도 솔로 앨범을 내주시고 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올 때도 하늘 위 우주 공간 속을 네, 사실 뉴이스트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종료를 하긴 했지만 네. 러브분들이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봄이 꼭 왔으면 좋겠고요. 그 러브 얘기를 하다 하면 그 여왕의 기사에서 주문을 외우는 게 있어요. 가사
가사 중에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켓다 푸페도. 이게 가사 중에 널 위한 주문을 걸게 하면서 네. 슬픔에서 건져주는 그 여왕. 슬픔의 늪에서 널 건져줄게. 그치, 라는 그치. 뜻인데. 저희도 이제 이 주문을 외우면서 네. 뉴이스트가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마켄다 푸페도. 욕 뒤지게 먹는 거 아니에요?